싶나요?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생명 맞춰 당신을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와 싸우고 있어야 할 아이들. 좁은 공간 안에서 옷을 갈아입느라 분주하다. 제각기 만든 독특한 의상들로 차려입고 뭔지 모를 활기가 도는데 네,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끼리 부딪혀가면서. 마룬의 연극 공장. 좁지만 그들의 끼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인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마냥 즐겁다. 시작하자. 이 아이들의 열정을 끄집어낸 주인공은 김종석 씨. 지금 마룬의 연극 공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바쁜 도심 한가운데 있는 마룬의 연극 공장. 오늘도 어김없이 이곳의 열기가 뜨겁다. 김종석 씨는 이 연극 공장의 공장장이다. 야, 후반부에 있는 애들 아예 안 움직이잖아. 응? 편하게 하지 마. 네. 다시 한 번 가. 다시 한 번 준비하고 노래. 박자 너무 늦어. 네. 흥분하지 말고 자기 목 정확하게 좀 연기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마룬의 연극 공장은 전국 유일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극단이다. 파이팅! 고! 김종석 씨는 어느새 청소년 연극 연출가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예,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세계적인 뮤지컬입니다. 아이들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예, 하고 싶어가지고 미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뿜어내는 열정과 끼는 일반 극단에 버금갈 정도다. 저는요 욕심이 많아서요. 제 인생을 한 가지의 삶을요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볼 수 있잖아요. 연기라는 게. 워낙에 뮤지컬을 좋아하고요. 꿈이 뭐 배우니까 뭐 그 꿈에 맞게 열심히 하는 거죠. 저는 배우도 하고 싶고 연극학을 좀 더 공부해서 교수 쪽으로도 가고 싶고 그래요. 교실과 학교만 오가면서 끼를 펼칠 곳이 없었던 아이들.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다. 허나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터. 십시일반으로 학생들이 티켓을 많이 팔아주고요. 그 돈 가지고 제작비를 만듭니다. 보통 우송예술회관 극장 대관료만 해도 500만 원 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한 편 제작하는데 아마추어 연극이 굉장히 큰 돈이 지금 들어가는데 그 제작비 감당하는 게 좀 만만치 않네요. 그의 본업은 방송 연극 영화 입시학원의 실장. 학원 운영만 충실해도 될 텐데 아이들을 위해서 무대를 마련하고 연극 연출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연기라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사회여가지고 어떤 감정을 바깥으로 분출하는 거. 자극이 들어오면은 전부 다 그 자극이. 그가 청소년 연출가로 팔 걷어붙이고 나선 건 사실 무료 봉사나 다름없다. 때때로 그의 호주머니를 털어내야 할 때도 있다.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안타까웠단다. 일단 대전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없고 볼 수 없으니까 학생들이 입시라는 과정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서는 매주 우수한 공연을 보면서 연기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데 지역이다 보니까 연극을 많이 보고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냥 직접 제작을 하고 서울에서 못하는 작업들을 지역에서 활성화시켜가지고 오히려 연극에 대한 개념을 빨리 깨우칠 수 있게. 김종석 씨 덕분에 연극을 제대로 알게 된 아이들은 공부도 열심히다.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가 되어서야만. 청소년으로서 접해보기 힘든 연극들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연출을 해주셔서 우리가 1년 동안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또 연극 워크숍 3개에서 4개 정도가 들어가서 이제 그런 마지막에 이제 입시가 모두 끝나고 보람감을 느낄 수 있는. 지금 3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진짜 변함없이 늘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뭐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항상 보듬어 주시고. 발음 나는 대로 편하게 발음하셔도 김종석 씨는 마룬의 연극 공장의 문을 원하는 학생이면 누구에게나 열어놓았다. 원래 내성적이었던 김종석 씨는 중학교 시절 교회 문학의 밤에서 연극을 처음 만났다. 그에겐 새로운 세계였다. 그때의 신선한 충격을 청소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평소에는 말도 못하고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중 앞에 서면 얼굴부터 빨개지는 그 본성이 굉장히 좀 내성적인데 무대 위에서 어떤 다른 인물의 역할을 맡고 그 인물로서 감정을 분출하고 표현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울고 웃을 수 있구나.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연극을 했고 대학교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까지 연극을 하게 된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한때는 남들처럼 회사원 생활을 하기도 했던 김종석 씨. 하지만 늘 연극에 마음을 두고 있던 그는 회사원 시절의 연봉에 반밖에 되지 않는 지금의 실장 자리를 흔쾌히 수락했다. 이번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는 총 50여 명.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배우들에 의해 이야기의 뼈대만 남겨놓고 전부 재구성됐다. 그래서인지 배우들의 몸짓 하나하나 노래 곡조마다 열정이 묻어난다. 무대는 김종석 씨가 마련했지만 연극 안에서는 청소년이 주인공이다. 그게 알려지면 공연이 얼마 남지 않기도 했지만 김종석 씨는 연습할 때만큼은 아이들을 혹독하게 몰아친다. 전체적으로 몇 번을 얘기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둠으로 들어왔을 때 각자 느낌이 다 틀려야지. 앙상블이라는 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너희처럼 전체적으로 다 걸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 좀 정신 차리고 있는 애가 한 명도 없어. 지금 공연 며칠 남았는데. 순수한 연극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의 에너지를 모두 쏟고 있지만 답답할 때도 많다. 연극이라도 한번 들으면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징그러워서 못하겠다. 오늘 더 이상 연습해도 기분도 안 날 것 같으니까 오늘 연습 여기까지 하고 전체 그냥 기분 전환하러 단합대회 한번 하러 가자. 알았어? 네.
언제 혼났나 싶게 제 모습으로 돌아온 아이들. 마음 약한 선생님 덕분에 스케이트장을 찾았다. 아 즐겁겠다 오늘. 아이들과 놀 때만큼은 제대로 눈높이를 맞추는 선생님. 제자들과 함께 영화나 스포츠를 자주 즐기는 편이다. 때론 고민도 스스럼 없이 털어놓고 상의하는 아이들. 연습장에서는 호랑이지만 사실 그의 별명은 아빠나 삼촌이다. 그의 모든 행동들이 제자들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다는 걸 아이들이 모를 리 없다. 연극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는 아이들이 연극 안에서 사회성과 인생을 배우길 바란다. 연극만큼 인간됨을 만들어주는 예술은 없다고 믿는다. 마론의 연극 공장에서의 경험이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잘 아는 김종석 씨.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청소년 연극 연출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에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야단을 치면은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자아가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야단을 맞으니까 그걸 버텨내질 못해요. 실제 저는 그 학생 자신에게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무대 위에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야단을 치는데, 서울이 고향인 그가 대전으로 내려온 지는 6년. 아이들과 함께 연극 공장 안에서 울고 웃느라 사실 외로운 줄 모르고 지냈다. 올해 나이는 어느덧 30하고도 9. 아직 결혼도 안 한 노총각이다. 학원에서 일하랴 서울로 대학원 다니랴 대구로 강의하러 가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세월이었는데 요즘은 종종 불안한 마음도 든다. 이제는 안정을 찾아야 할 듯도 싶다. 친구들 만나가지고 굉장히 좀 놀랬는데,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아직까지 제가 결혼을 못하고 나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드네요. 연극이라는 게 사실 돈이 안 됩니다. 워낙에 돈이라는 좀 거리가 먼 작업인데 언제까지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한편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청소년들이랑 이렇게 부딪히면서 연극하는 게 참 좋은데 이제는 그만두고 전문적으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강의를 해야 되나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요즘. 열정은 갖춰졌지만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선 조명이나 음향, 무대 장치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마룬의 연극 공장. 파이팅! 예! 자, 시작! 그래서 배우들은 전부 스텝의 일도 겸해야 한다. 조명, 기획, 홍보 등 의무적으로 1인 3역을 맡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무대를 알아간다. 정확하게 몇 개인지 쉬었지? 우송예술회관에서의 공연도 얼마 남지 않았다. 무대에 세트를 세우기 위해 남학생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았는데 막상 무대에 서니 아이들은
연극 공장에서와는 다른 규모에 살짝 긴장하는 눈치다. 보는 것만 해도 되게 떨리고요. 제가 진짜 이런 무대에 섰다는 게 믿기지 않고요. 이 멋진 무대에서 좋은 공연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에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습니다. 대극장은 뭐 학생들이건 진짜 프로 배우들이건 굉장히 서보고 싶은 무대고 1280석이라는 극장에 쓴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학생들이다 보니까 관객이 적으면 반응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관객들 앉혀놓고 뜨거운 박수를 한번 받는다는 그 자체로 굉장히 오랜 시간 무대에 대한 마력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공연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마룬의 연극 공장의 36번째 정기 공연이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거쳐간 단원만 1000여 명이다. 그건 죽어도 못이요. 이건 쉬워. 손가락 목공소에 들러 무대 세트를 만드는 것도 모두 아이들의 목. 티켓을 팔아서 모은 소박한 돈이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하고 싶은 욕심을 부리게 된다. 그런 그의 집념을 아이들도 담게 될 것이다. 사춘기 시절에 치열했던 무대를 잊지 못하는 제자들.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로 나간 후에도 꾸준히 김종석 씨를 찾아온다. 심지어는 연극에 참여하고 싶다고 떼를 쓰기도 한단다. 많은 도움이 됐죠. 아무래도 연극은 처음 시작할 때 김쌤이랑 시작했으니까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많이 추억도 많고 학교 생활하면서 막히는 거나 힘든 점이 있으면 제가 울면서 전화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를 통해 연극의 세계에 발을 디딘 제자들이 연극의 미래를 이어간다면 그것이 그의 보람이고 오늘을 기꺼이 제자들에게 희생하는 이유다. 졸업생들이 찾아오면 참 감사하죠. 그렇게 야단치고 혼냈는데 잊지 않고 찾아와줘가지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맞고 있습니다. 또 몇 달 만에 보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반가워요. 같이 있을 땐 징글징글했는데 그게 다 추억으로 되고 이렇게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이제 동지가 되는 것 같아요. 순도 100%의 연극에 대한 열정. 그런 그의 열정이 청소년 연극 무대와 단판을 짓게 했다. 김종석 공장장이 있는 한 마룬의 연극 공장은 오늘도 뜨겁게 돌아간다. Same old song, just a drop of water in an endless sea. 손때 묻은 금전 출납부와 일기, 수십 년 된 자료와 기록물들. 김도원 할아버지에겐 수집품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다. 나이 들더라도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고 간직했다가 먼 훗날에 잊어지지 않는 그날들을 아마 되새긴다고 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추억을 켜켜이 쌓는 사이 역사와 과거는 할아버지 곁에 살아있다.
수요일 10시면 이곳은 시끌벅적해진다. 자,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몸이 따라주거나 말거나 스포츠 댄스에 푹 빠진 어르신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몸은 뻣뻣할지언정 마음은 언제나 28 청춘이다. 그래서 수업 분위기는 늘 화기애애한데. 옆 사람을 보면서 같이 가야지. 다시 갑니다. 여자분들 한 발 뒤로 가세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니까 그냥 흥겹고 좋고. 제가 집에서 일만 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이거 하니까 진짜 몸이 이렇게 잘 돌아가요. 기분 전환, 마음을 움직여주고 뭔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기분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쉬는 것보다 훨씬 마음의 위안이 되죠. 이 댄스 스포츠 교실에는 최고령 할아버지가 계시다. 올해 76세 김동원 할아버지. 사이드 한번, 제자리 스텝 한번.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환칠한 키에 몸도 제법 꼿꼿하시다. 어떤 때는 누가 물어보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삐 살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자기 나이 의식을 별로 내가 안 하니까. 당신 스스로도 잊는다는 나이. 할아버지는 금산다락원에서 새로운 과목이 생길 때마다 모두 수강하는 학구파다. 자기가 76이라니까 76이지 우리가 볼 때는 한 70살? 하여튼 겁내 운동하는데 보면요 막 겁내 꼿꼿해. 근데 항상 노력을 하세요. 이렇게 주저앉지 않고 항상 활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뵙는 게 따로 약속을 해서 뵙는 게 아니라 길에서 자주 뵙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옷을 챙겨 입고 바쁘게 가시는 할아버지. 운동을 막 끝낸 터라 힘드실 텐데. 금산 기적의 도서관에 온 할아버지가 부랴부랴 조끼를 입는다. 할아버지는 이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다. 옛날에 한 집에 아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 하루 내일이면 또 가서 임금님한테 사다 줘야 되는데 못 사왔습니다 하면 쫓겨날 테고 혼날 테고 그냥 땅에 떡거지.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할아버지의 얘기가 재밌는 건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다. 임금님 가서 뵙고 올게요. 야 이놈아 네가 임금 가서 그러고 어떡하라고.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그래서 그래 뭐 어차피 뭐 쫓겨나고 임금님한테 혼날 바에야 어차피 그럼 네가 가봐라. 그래 이제 얘가 그냥 일단 얘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읽던 책도 밀쳐두고 할아버지 곁으로 몰려든다. 갑자기 어제 뱀이 물렸어요. 재미있고 실감나요. 책은 그냥 제가 읽어야 되는데요. 할아버지가 읽어주니까 더 실감나고 재밌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안 사는 아이들 많잖아요 요즘은. 그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특별한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말도 안 했던 사람이 부른단 말이요?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 보따리만 풀어놓는 것이 아니다. 늘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줄 일이 없을까 고민한다. 때론 견학원 아이들에게 안내 도우미가 되기도 하고 조롱박을 키워 체험학습을 시키기도 한다. 별다를 것 없는 인생이지만 세월이 가르쳐준 교훈을 아이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것이 할아버지의 마음이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그리고 많이 창의를 해내세요. 그냥 옛날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또 목화에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꽃이 어떻게 피는지 그 목화를 어떻게 솜으로 만들어내서 실을 뽑아내는지 이런 것도 아이들이 이렇게 듣게 되면 굉장히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열심히 듣더라고요. 도서관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들려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김동원 할아버지.
남들은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공부방이자 즐거운 놀이터란다. 할아버지는 기획한 모든 일을 마쳐야 귀가한다. 컴퓨터 작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할아버지의 컴퓨터 작업은 단계가 있다. 일단 음악부터 선곡을 한다. 천번 만번 밀려오는데.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받는 지인도 꽤 된다. 컴퓨터 교실 고급반을 수강하고 있는 할아버지는 엑셀과 포토샵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능숙하다. 요즘은 할아버지 하루 일정이 주로 컴퓨터에 기록된다. 아무리 늙은 나무라도 살아있으면 살아서 숨쉬고 그러면은 꽃이 피고 잎도 피는데 나무가 꽃이 피고 또 잎이 피듯이 자기에게도 나날이 달궈지는 그런 현상이 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뭐 외롭다든가 고통스럽다든가 시간이 뭐 지루하다든가 그런 걸 느끼지 못하니까 아마도 나는 아마 그쪽으로 아마 평생을 살 것 같아요. 1956년에 결혼해서 사형제를 둔 할아버지. 2년 전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아내가 떠났다. 유달리 아내와 정이 좋았던 할아버지는 상심이 컸었다. 그래서 아내의 옷과 물건은 고스란히 간직해뒀다. 그게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인 듯 싶었기 때문인데. 사실 나는 지금 좀 우리 식구가 여행 갔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동안에 아끼고 입었던 것을 그냥 저렇게 세상 떴다가서 그냥 막 버린다고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채취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한 반백년을 같이 사는 사람인데 김동원 할아버지는 아내의 일대기를 앨범으로 만들어 두었다. 할머니의 처녀 시절부터 장례식 사진까지 시간대별로 정리해두고 그리울 때마다 꺼내서 본다. 할아버지가 앨범을 펼치는 순간 사진 속 그곳에 늘 가 계신다. 아내와 주고받던 연애 편지는 할아버지를 청년 시절에 설레이던 그때로 데려다 놓는다. 이렇게 그때 써놨으니까 지금 이거마저 없었다면 과거에 우리 생활이 어쩌던 걸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런지 모르지만 한 장의 종이고 한 개는 글씨밖에 안 들는지 모르지만 이거마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그때를 생각할 수도 없고 다 잊었을 거예요. 사실 할아버지가 자주 머무는 서재에는 기록물로 가득 차 있다. 수십 년 손때 묻은 금전 출납부에서 누렇게 헤어진 서류 뭉치들이 할아버지와 세월을 함께했다. 지난 53년부터는 가계부와 일기를 꼼꼼하게 기록해 오셨다. 심지어는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와 연하장, 청첩장, 통지서, 선거인 명부, 그리고 통지표와 자녀들의 일기까지 주변과 가족의 기록물을 모두 보존해 오셨다.
다른 사람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할아버지를 수집가이자 기록인으로 만들어놨다. 70년간 쌓인 개인의 역사 덕분에 지난해 할아버지는 국가기록원의 생활 속 기록인을 찾아라 행사에서 생활 속 기록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실은 그전부터 이 기록을 하면은 다음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니까 가장 정확하지 않느냐. 또 성격이 그 정확하게 사는 것을 아마 좀 제일 유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 꼭 적어서 그 다음에 그 정확하게 남들에게 보여주기보다도 내 스스로가 세상을 정확히 사는 데는 확실히 한 게 좋지 않냐 싶어갖고 아마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내와 사별하고 사형제도 객주로 떠나 홀로 집을 지키는 할아버지. 평생의 기록이 정리돼 있는 서재에 앉아 있는 동안만큼은 그 시절을 떠올리고 추억에 젖느라 외로울 사이도 없다. 오늘도 할아버지는 수십 년 전의 기록을 보며 과거와 대화를 나누신다. 모든 기록과 수집품은 개인의 흔적을 넘어 하나의 역사가 됐다. 할아버지는 단순한 수집과 기록을 벗어나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자신을 발전시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로 남기를 바란다.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일상 기록물에는 그런 할아버지의 속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이 고난다면은 기록을 해가지고 노후에 외롭다고 생각할 때 과거라는 20년, 30년 그 과거 쭉 돌아보면은 그 속에 다 자기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으니까 때로는 웃고 때로는 좀 눈시울도 붉히고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노인들에게는 아마도 확 삶의 보람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할아버지의 몸치장이 유별나다. 50년 전 대학 시절 쓴 일기도 신문으로 꼼꼼히 싸시는데 어딜 가기에 이렇게 차려입으신 걸까? 오늘은 오랫동안 할아버지가 염원하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만입니다. 네. 그래. 아이 뭐 이렇게 저 있어. 에이, 알았다면은. 그때 7살 먹었던 사람이 이렇게, 지금 우리 몇이라고 했나? 57이에요. 57? 예. 그 50년 됐구나, 50년. 예. 그때 6살인가 7살 됐는데, 6살쯤 됐었구나. 50년간 기다려온 만남. 몇십년 만에. 50년. 50년이야, 너무. 그 긴 세월 동안 아이는 중년이 되고 청년은 할아버지가 됐다. 너무나 고마웠었어요. 그런 소리 못하게. 옛날 예적 일인데. 정말 할머니 참 보고 싶어. 할머니 너무 다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찾고 싶어도 못 찾아뵀어요. 근데 옛날 얼굴이 다 있네. 학생 때 얼굴이. 27 나이에 전주에서 어렵게 고학하던 할아버지를 물심양면 도와주던 분들이었다. 9살에 어머니를 잃었던 할아버지에게 그분들의 따뜻한 도움은 어머니의 정처럼 느껴졌다. 착실하고 얌전하고
그 박간 양반이 그냥 너무나 생각해서 갖고 그런 게 한 집 식구 같이 그렇게 하려고. 근데 그 없는 돈에도 또 우리 집에 주려고 명태를 사갖고 들어왔어. 그래서 그냥 끓여서 먹고 서로 그랬어요. 유난히 힘들어 고통의 시절이라고 적어놓았던 일기장엔 그분들과의 추억도 담겨 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손을 내밀었던 분들. 진실로 인정이 두터우신 분들이시다. 연고가 없는 나에게 물심양면으로 근심하여 주셔서 나의 장래를 염려하여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도 넓은 천지의 박 선생님 가족밖에. 잊혀지고 세월에 묻힐 뻔했던 당시의 감회가 일기 덕분에 어제 일인 듯 다가온다. 이렇게 여기 쓴 대로 그냥 그대로 그 마음을 쓴 거예요. 이게 다 표현할 수 없어도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 노트에 떨어진 물 자국은 물자국이 아니라 근데 눈물 자국. 오늘같이 특별한 날,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일기장에 기록을 한다. 다시 세월이 흘러 오늘의 일은 추억으로 남아 할아버지에게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할 것이다. 앞으로 몇 년 살란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내가 건강에 오래 산다면 오늘도 옛날의 추억이니까 그때 외롭지 않을 테고 오늘을 되새기면서 세월을 보낸다면은 아마도 오늘의 의미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 추억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가장 부자라는 말이 있다. 김동원 할아버지는 추억을 되새기고 또 오늘을 추억으로 남기느라 외로울 사이도 없다. 76세 할아버지의 황혼은 매일매일이 환한 봄날이다. 한겨울에도 선수들의 몸놀림이 경쾌하다. 이곳은 대전 시티즌 선수들이 전주 훈련 중인 통영. 김모 감독과 선수들은 겨우내 하나의 꿈만 보고 내달렸다. 꿈이 있기 때문에 지칠 겨를도 없다. 돌려놓으면 되는데 패스를 왜 사람한테 할 거와 지역에 할 거 공을 툭 띄워서 공간에 놔버리면 경험하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2008년 세봉 김 감독과 대전 시티즌 선수들에게 새로운 숙명이 생겼다. 그래. 겨울 바닷바람이 아직은 날카로운 통영. 대전 시티즌 축구팀의 겨울 전주 훈련은 어느새 50여일의 시간이 흘렀다. 날이 갈수록 펄펄 살아나는 기운. 2008 시즌이 3월 초에 개막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다. 빠르게 둘, 셋, 넷, 다섯. 너희들 맨날 30개, 7, 9, 아버지뻘 되는 반백의 김호 감독은 함께 게임하며 선수들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한다.
좋아. 올해 65세의 나이. 공만 차면 언제나 청춘이다. 한평생을 축구와 함께 해온 김 감독에게 자신의 전사들과 함께하는 축구는 즐거운 놀이다. 축구도 선수들도 그의 인생이자 애정을 쏟아야 하는 대상이다. 선수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팀워크를 만드는. 청주대학교 축구단과 시범 경기가 펼쳐지는 날. 통영의 전주 훈련로부터 2, 3일에 한 번꼴로 타 축구단과 연습 경기를 가져왔다. 대전 시티즈는 그동안 많은 선수들이 이적을 하고 또 새 선수가 영입됐다. 다양한 연습 경기를 통해서 김호 감독은 선수들의 장단점도 파악하고 시티즌 선수들끼리 호흡을 맞추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파트너를 청주대학을 불러놓고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약 2달 한 50일 했죠. 이제 그 훈련한 거를 어떤 식으로 잘 지금 돼 가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을 이제 강화시키고 잘못된 거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성규야 볼빨 준비해. 성규야 해로 네 위치 한번 봐봐. 지금 어디 있는가? 사실 16개 프로구단 중에 대전 시티즈는 국내에서 전지 훈련을 하는 유일한 구단이다. 시민구단이라는 넉넉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알뜰하고 경제적인 통영행을 택했다. 재정이 없더라도 팀을 유지해서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지도자를 보면서 한번 나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아마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지도를 하는데 상당히 잘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고 발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이 나라 축구를 여러분이 책임지고 만드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K리그에서 성적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대전 시티즌을 택한 것은 그의 도전이었다. 우승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수도 팬들도 즐거운 축구로 만드는 것이 김 감독의 바람이다. 그런 그에게 운동장의 선수들을 세세하게 관찰하기 위한 안경은 필수품인데 이 안경은 도수가 있고 먼 데 있는 선수들이 잘 안 보여서 도수 안경인데 햇빛을 받으면 이 색깔이 변해서 선글라스 겸 도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력이 좀 안 좋아지셨나요? 이제 조금씩 눈이 좀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걸 하면 좀 눈도 보호되고 많이 도움이 돼서 지금. 훈련이 끝나면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바로 숙소로 돌아간다. 한산도가 바라다 보이는 바닷가에 있는 충무관광 호텔이 그들의 숙소다. 혹시만 처리를 하고 내가 뭘 해야 된다는 방법을 잘 채택 안 하는 거거든. 부모님들은 10년 동안 패배감에 젖어있던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독려하는 것도 축구계의 선배이자 아버지 같은 김 감독의 몫이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게임 수는 많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그 선배들보다 여러분이 잘하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그라운드 위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김 감독의 주문이다. 그는 훈련 중에는 반드시 선수들과 함께 합숙소 생활을 한다. 감독이 너희들과 함께 뛰고 있다는 나름의 배려인 셈이다.
잠깐 숙소에 들른 김 감독의 의상이 바뀌었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 바로 포토데이. 선수단 팜플렛과 홍보용 사진을 찍는 날이다. 김 감독은 훈련할 땐 엄한 스승이지만 틈이 나면 선수들의 고민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기도 한다. 또 때론 선수들의 응석을 받아줘야 하는 애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 김 감독의 지론. 포토데이는 시티즌의 새 식구가 된 선수들에겐 특별하다. 이 팀의 선수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모든 일정이 끝나면 선수들은 자유 시간을 갖는다. 몇몇 선수는 개별 체력 훈련을 하는데 함께 등산을 한다. 김 감독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느덧 선수들에게까지 전해진 모양이다. 훈련을 통해 그들은 자신감을 쌓는다. 특히 팀의 주장인 고종수 선수는 발목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이겨내려고 애쓴다. 팀이 조금 성장돼서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웃을 수 있게 감독님께서는 저희 선수들 저뿐만 아니라 선배들이나 후배들까지도 다 감독님 축구인으로서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후배들이 이제 잘 되는 쪽으로 정말 축구 선수로서의 옳은 길 그리고 축구 선수들 후배로서의 정말 해야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정말 다 잘 되는 쪽으로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이곳 통영은 김호 감독의 교향. 잠깐 틈이 나면 고향 친구와 선후배들을 만난다. 60대 중반의 나이. 운동장에서 청춘을 보냈는데 가끔은 추억을 돌아보고 싶을 때도 있다. 대전 시티즌 감독으로 고향에 와보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마음들이 많다. 축구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네. 참 우리 토영이나 훌륭한 선배님으로 저희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영에 대한 이제 축구 관계 이야기도 좀 하고 선후배로서 엊그제 이제 또 우리 오 의원님께서 우리 팀에다가 식사를 아주 대접해주고 해서. (50여일을) 통영에서 지나다 보니 지루하고 집 생각날 법도 한데 선수들은 비교적 잘 적응한다. 마사지로 근육통을 풀기도 하고 TV를 보며 하루의 피로를 푼다. 웬만하면 드라마는 다 저게 무슨 드라마구나 하는지 다 알죠. 지금 끝내기 힘들어. 넉넉지 않은 시민 구단의 재정. 그래서 간단한 빨래는 선수들이 직접 빨기도 한다. 그렇게 힘들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좀 불편한 것뿐이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대부분의 빨래는 모아서 지정된 세탁소에 맡긴다. 빨래는 저희들이 이제 다 모았어요. 가까운 세탁소에 부탁해갖고 좀
좀 그것도 비용도 싸게 좀 여러모로 지금 연구하고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값이라든지 외국을 나갔을 때 호텔비, 음식비들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시민구단으로서 또 아껴 쓰면서 효율적이고 더 많은 팀워크로서 하기 위해서 아마 감독님이 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김 감독의 숙제. 허나 구단의 재정이 그의 길에 걸림돌이 됐다면 그는 대전 시티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조금씩 기대를 해봅니다. 갑자기는 안 되지만은 아마 많은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리 보고, 좀 선수들한테도 뭐 올해는 좀 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이 다가올수록 선수들은 매일 마음을 가다듬는다. 창단 이후 첫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보여준 팀이 아니던가. 부상당하지 않고 많이 경기에 출전해서 최대한 많이 골을 넣는 게 중요했으니까 한 10골 정도는 목표로 감독님이나 선수나 많은 팬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보여준 대전 시티즌의 저력. K리그 순위에서 꼴찌를 맴돌던 시티즌이 6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을 때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팬들에게 그 기쁨의 선물을 다시 주고 싶은 것이 이들의 마음인데. 구단에서 필요한 선물로 하고 또 저희들 도와주시는 분들 선물로 하는 거예요. 평생을 축구에 묻혀 산 김 감독. 그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축구로 맺은 인연이다. 항상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축구로서 시작해가지고 축구로서 이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김호 감독은 어쩌다가 축구와 깊은 사랑에 빠진 걸까? 그 남자가 해야 될 운동 같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그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거죠. 스포츠는 그게 축구가 역할 분담을 잘 해서 서로가 조직을 만들고 이해하고 파괴하고 투쟁하고 또 그게 아주 그 조직이 잘 만들어지면 미적으로 아름다움이 발생되고. 유달리 숙소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사실 오늘이 선수들에겐 운명의 날이다. 통영에 남을 1군과 대전으로 올라갈 2군이 발표됐기 때문인데. 좋죠. 와이프 보러 가서 좋아요. 함께 훈련을 해온 선수들 일부를 미리 보낸다는 것은 김 감독으로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이다. 여러분들이 행동이나 언행을 잘해야 될 겁니다. 또 스토브 리그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고등학교 팀들이 보고 배울 점이 많아야 됩니다. 그거는 비시즌의 그 겨울에 그 대전이나 유성이 발전하는 데 우리가 기여를 하는 겁니다. 스포츠 통해서. 시티즌이 지난 시즌 역전 드라마를 펼친 것처럼 축구 선수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선수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김 감독의 솔직한 심정이다. 누구든지 1군도 될 수 있고 2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좀 빨리 되고 늦게 되는 차이점이고 어떤 그걸 과정을 어떤 요구하는 거죠. 훈련을 40명이 다 같이 하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좀 해서 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 아직도 경쟁은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저쪽 선수들이 가서 또 열심히 하고 여기 있는 선수들 또 뭐 부상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또 교체가 되는 거니까요.
就是又不替又不替补的。替补他没说。 중국 텐진의 프로축구팀과 연습 게임이 있는 날. 거듭되는 연습 게임과 훈련에도 선수들이 다시 힘을 내서 뛰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바라보는 애정어린 시선 때문인데. 그냥 선수들 올려주기도 하고 또 제 공부도 하고 저 사진 공부하고. 대전 시티즌의 서포터즈인 퍼플크루 회원들은 통영까지 먼 길 마다 않고 선수들을 보러 온다. 고맙죠. 고맙고 우리도 더 잘해서 팬들한테 더 좋은 용기도 주고 해야 되는데 늘 열정적으로 하니까 전 늘 감사하게 생각하죠. 뭐 우승을 바라진 않고요. 그냥 예전만큼 젊은 패기로 열심히 해서 대전 시민들한테 큰 기쁨을 줬으면 합니다. 시민 구단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대전 시티즌. 김호 감독은 자신이 새로운 모델의 축구 감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Move, hey, Darko, move. 철호를 쇄도였고. 형태를 선수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구 문화를 만드는 것이 김 감독의 숙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감동의 드라마는 다시 펼쳐질 것이다. 김호 감독과 대전 시티즌 선수들 그리고 대전 시민 모두가 원하는 꿈은 하나다. 축구 특별시의 부활. 간절히 원하는 한 겨울 찬바람은 2008년의 돌풍으로 불어올 것이다.